통영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벽화마을의 시작과도 같은 동피랑 벽화마을은 소소한 골목길 사이사이 그려진 다양한 벽화로 통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바다를 품에 안은 듯 편안한 강구안과 절벽을 따라 형성되어 한적한 풍경을 자랑하는 서피랑 마을은 요즘 통영에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서민들이 삶이 녹아있는 두 마을의 다른 매력을 찾아 떠나봅니다. 통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인 동피랑 벽화마을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답게 치안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귀여운 벽화가 그려져 있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입구 초입에 있는 동피랑 벽화마을 안내 지도를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영을 대표할 정도로 인기 있는 벽화마을이지만 원래 동피랑 마을은 통영의 유명한 달동네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난민들이 평지에 주택을 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언덕 마을입니다. 서민들의 오랜 삶터였으나 2000년대 중반 즈음에 통영시는 동피랑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에게 보상금이 넉넉할 리 없었기에 동피랑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다행히도 일괄 철거하기보다는 지역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독특한 골목 문화로 재조명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동피랑 벽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통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동피랑의 다양한 벽화들을 감상하며 동포루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그려진 벽화의 시작이 이곳 동피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남기는 유명한 벽화인데요.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더욱 멋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벽화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조형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보는 재미가 훨씬 커졌습니다. 동피랑 마을의 피랑의 뜻은 비랑에서 유래했는데 험하고 가파른 비탈지대를 뜻하는 벼랑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피랑은 동쪽의 벼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의 항구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나전 칠기의 재료인 조가비를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벤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입체적인 벽화를 지나면 전망대 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이 오르막길에 그려진 벽화는 어린 시절이 생각나게 하는 태권브이의 모습입니다. 등대와 함께 시원한 바다가 그려진 담벼락을 지나 자그마한 건물에는 동피랑 갤러리라는 곳이 꾸며져 있는데요. 안에는 몇 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구경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의 작품보다 앞에 펼쳐진 풍경이 더욱 작품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살짝 경사진 오르막을 오르며
통영의 소소한 풍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낡은 벽에는 화려한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길은 빠담빠담 드라마 촬영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모퉁이에는 작은 기념품 가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입구에는 이색적인 배트맨 모형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이라 더욱 사실감 있어 보입니다. 귀여운 인형과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진열되어 있고 각종 기념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멋진 통영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어린 왕자 벽화를 지나서면 빠담빠담 드라마 촬영장이 나타납니다. 빠담빠담은 JTBC 개국 드라마로 배우 정우성이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장면과 지금 보는 집을 비교해보며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웃집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조용히 관람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피랑 마을 언덕길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점점 멋지게 변화하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좁은 골목 사이에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감성적인 문구도 함께하고 있어 걷는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줍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전망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가는 길에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벽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위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만 같은 귀여운 갈매기 조형물을 지나 통영의 항구 모습이 그려진 벽화도 볼 수 있습니다. 통영 강구안과 시내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면 잠시나마 자전거로 하늘을 날며 자유를 즐기는 상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의 월척인 대형 고래를 낳고 내 삶의 꿈들도 이루어지는 소망이 담긴 벽화를 감상해봅니다. 동피랑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수많은 벽에 그려진 벽화들은 주변 시설물들과도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수구함에 그려진 문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벽화들을 감상하며 좁은 골목들을 걸으면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조형물은 유유자적한 멍멍이를 디딤돌 삼아 벽을 타는 고양이인데요.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벽화들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동피랑 마을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과 함께 통영의 주요 관광지가 안내되고 있고 통영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곳 일대를 가리켜 강구안이라고 합니다. 굳이 망원경을 통해 보지 않아도 강구안을 비롯한 통영 시내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피랑 마을의 정감 가는 매력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선사했던 전망대를 지나면 동피랑 이야기를 전해주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라 불리는 자그마한 마을인 동피랑 마을이 철거가 될 뻔한 위기의 달동네에서부터 예술 마을로 지정할 만큼 유명한 벽화 마을로 재발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볼거리와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동포루에 도착하였습니다. 동포루는 이곳 동피랑 마을의 가장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인데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외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든 통제형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로 이곳에 다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 놓여진 1872년 통영고지도에서 동포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동포루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포루 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아도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 일대 풍경이 잘 보이는데요. 탁 트인 풍경과 강구안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왜 많은 사람들이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에 방문하는지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금 뒤로하고 올라왔던 길의 반대편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 역시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벽화가 쉴 새 없이 나타나는데요. 벽에 걸린 소화기에 소방차와 소방관 그림을 더하여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벽화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알록달록한 벽화들을 감상하다 힘이 들 때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통영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터전과 공존하는 곳입니다. 관람할 때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골목을 걸으며 이곳에 사는 분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동피랑 벽화마을을 즐긴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도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주택가 담벼락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되어 마치 야외 미술관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벽화에는 작품 이름과 설명이 같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그림들로 가득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며 걷다 보면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걷게 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통영의 소소하고 정감 가는 풍경과 함께하는 것이 이곳의 진정한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수록 그대로 방치되는 다른 지역의 벽화마을과는 달리 이곳 동피랑은 꾸준히 관리되는 벽화마을입니다. 빛바랜 벽화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벽화를 그리는 등 새로운 벽화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요. 2년마다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그림으로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동피랑 골목을 따라 새로운 벽화를 구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통영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그대로 녹아있는 달동네 마을 동피랑.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며 작지만 잔잔한 웃음이 넘치는 소소한 골목길 동피랑 마을이었습니다.
동피랑 마을과 함께 요즘 통영에 떠오르는 여행지인 서피랑 마을을 만나보겠습니다. 입구에 자리한 터널은 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이곳 서피랑 마을은 작가 박경리 선생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피랑 마을은 봉피랑 벽화마을과는 전혀 다르게 공원 같은 분위기가 물씬 피어나는 곳입니다. 초입에서 보이는 풍경 또한 시내의 풍경으로 다른 느낌인데요. 저 멀리 건너편에 먼저 다녀왔던 봉피랑 마을과 봉포루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통영 여행 코스인 서피랑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서피랑 마을은 마을이라기보단 공원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서피랑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면 높은 경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사슴이 노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도심 속 목장입니다. 저 멀리 사슴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피랑 마을 역시 지대가 높아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매우 훌륭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운데요. 이 계단에는 특별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발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입니다. 계단을 밟으면 음계 소리가 들리는데 옥타브까지 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단에 피아노 건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피아노 계단 옆으로는 커다란 후박나무가 마을을 수호하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정표가 99계단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장미 터널이 있었는데 아마 장미가 피는 계절에는 더욱 예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소 아쉬운 터널을 지나면 서피랑 음악 파이프라는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한 타악기 조형물입니다. 드디어 서피랑 마을의 랜드마크인 99계단에 도착했습니다. 99계단의 정상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꽤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서피랑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99계단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서피랑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래된 건물과 가로수 사이로 놓여진 길이 무척이나 예쁜 마을입니다. 건너편에는 서피랑 음악상자라는 포토존인 듯한 쉼터가 자리하고 있고 골목 사이로 이어지는 99계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 앞에는 이정표가 잘 마련되어 있고 예술미가 물씬 풍기는 의자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구에게나 인사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반갑습니다라고 정겹게 인사하는 거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통영의 서피랑 마을의 랜드마크인 99계단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이 담긴 벽화 계단길입니다. 다시금 통영 서피랑 마을의 99계단을 차곡차곡 밟으며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힘이 들겠지만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될 거라는 문구가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데에 힘이 나게 합니다. 또 계단의 담벼락에는 박경리 선생의 작품들과 소설의 글귀들이 적혀 있어 작가의 기록을 고스란히 느끼며 천천히 여유있게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99계단의 골목길은 박경리 작가의 문학을 소재로 한 공모를 통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란 주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의 문학을 느낄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알록달록 화사한 색감으로 꾸며진 마을의 풍경 또한 감상하며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풍경이 함께하고 있어서 힘든 줄 모르고 어느새 정상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99계단은) 안쪽으로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웃음을 자아내는 조형물이 보입니다. 저 엉덩이에 뒤로 앉아 사진을 찍으면 재미난 추억이 쌓일 것 같습니다. 꼭대기에는 말뚝박기 조형물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피랑 마을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을 내어줍니다. 옆으로는 통영의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기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26년 통영 명정리에서 태어난 박경리 선생은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토지 등 시집과 산문집까지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였고 큰 사랑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특히 김약국의 딸들 소설 속에는 통영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다 올라설 즈음 배 모양과 함께 빨간 등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조타기 모양의 포토존인데요. 멋진 통영의 풍경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파란 하늘 아래 서포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포루를 만나기 전 돌아와요 충무항에 라는 노래비를 볼 수 있는데요.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원곡이라고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 일대에 물을 공급하던 배수시설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만난 서포루입니다. 하늘과 어우러져 제법 근사한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통영성의 서쪽에 있는 포루로 동피랑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고 까가지른 듯한 벼랑이나 절벽이 서쪽에 있다 하여 서피랑으로 불렸다 합니다. 지금의 서포루는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통영의 시원스런 바닷바람과 함께 휴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동피랑과 마찬가지로 1872년에 제작된 통영 고지도에서 서포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서포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동피랑과는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낭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포루가 있는 통영의 서피랑 마을에서 내려다본 통영시의 전경은 소박한 아름다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대표적 명소인 동피랑과 서피랑. 지금까지 서로 다른 분위기와 다른 매력이 있어 둘러보는 즐거움이 있는 동피랑과 서피랑이었습니다.